한 단어로 말하자면 욕이죠, 욕. 아이가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야죠.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한마디로 깨 있을 때 잘하자. 유쾌한 밤. 네, 우리 초등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슬기로운 초등 생활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은경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오늘 하루도 육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네, 욕 안 하셨으면 잘하신 거예요. 맞아요. 우리 연년생 아들 둘을 키우시잖아요. 네. 일단 아들 둘 육아란 네. 정말 어떤 단어로 표현이 가능할까요? 한 단어로 말하자면 욕이죠, 욕. 저는 너무 아이들이 이렇게 좀 개구지고 너무 장난 많이 치고 안 되는 행동을 막 하면서 혼자 있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둘이 같이 있으니까 용기가 나잖아요, 자기들도. 그쵸. 그러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뒷자리에서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창문을요? 아니요. 그냥 문을 우와. 그냥 차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좋다고 막 웃는 거예요. 이야,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네요. 쌍욕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쵸. 네, 정말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위험한 맞아요. 상황에서 그렇게 웃고 있어요. 제 나름에는 어떤 애들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위기가 너무 많았고 그때마다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큰 목소리로 막 욕을 해대고 막 너무 진짜 엄마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진짜 많이 했어요. 예, 그러면서 키웠는데 다행히도 이제 어떤 그 특정 욕들은 아이들이 잊어준 것 같아요. 잊은 척 해주는 건가? 모르는 척 하고 싶다. 잊고 싶었을지도 몰라. 맞아요. 많이 잊어줬고 다행히도 정말 이렇게 착하게 잘 크고 있어요. 네. 그렇구나. 이제 아이들 사실 뭐 한 아이들 둘이든 간에 아이들 키우는 거 힘들기도 한데 아이들 발달이 굉장히 좀 늦어지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유튜브에서도 아들들 특히 둘째 아들 얘기를 네. 많이 하시면서 얘기해 주셨었는데 이렇게 좀 발달이 느린 아이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네. 일단은 발달의 속도는 아이가 선택한 게 아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좀 더 많은 치료나 학원을 다녀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주변에서 늦다라는 시선을 계속 받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아이가 봐야 된다는 거죠. 애가 무슨 죄죠, 그쵸? 저는 뭐 말할 수 없이 느린 아이를 키웠고 그 아이가 지금 이제 14살이 되었어요. 14년을 속을 끓였죠. 아이가 성인까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참 어렵지만 저보다 더 어린 아이를, 느린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어머님들 계시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이의 속도를 존중해 주는 거, 얘가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건 나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아이가 언제 자기만의 속도로 어떻게 성장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빠른 아이들 참 많죠. 정말 많아요. 비교가 네. 되는 서서 불급해지죠 사실. 똑같이 뭐 4살, 5살인데 빠른 특히나 이제 여자친구들 빠르다고 하는 여자친구들은 막 정말 막 성인 수준의 어휘를 쏟아내는 아이들이 있고 같은 시간 느린 친구들 또 아들들은 네. 정말 이게 동갑이 맞나? 네. 아, 이게 실화인가라는 생각이 네. 들게 네. 만드는 네. 그래서 치료를 검색해보고 막 검사를 검색해보게 만드는 그런 아이들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아이 앞에서 좀 더 의연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못했던 건데 의연한 엄마 밑에서 아이들이 내가 지금 뭔가 잘못했나라고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성장하고요. 아이의 속도는 아이한테 맡기자고요. 네. 아,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 아마 이 고민 하시는 분들 진짜 말씀 들으면서 진짜 울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진짜 사실 그 모든 화살을 다 나에게 내가. 돌리기도 하고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느린 건 아닌가부터 해가지고 너무 참 옆에서 듣는데도 힘이 되네요. 진짜 다 정말 힘 내셨으면 좋겠고 네 기억하면서 네. 잘 아이랑 지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보면은 엄청 걱정이 되거든요. 뭘 애가 가서 글을 못 쓰고 자기 이름도 못 쓰는 거 네. 아닌가, 친구들과는 네. 잘 사귈까봐 걱정 많는데 한글을 읽는 것보다 스스로 똥을 닦는 게 중요하다. 민주 찾잖아. 그게 중요하답니다. 뭐 그렇게 말씀도 하셨었는데요. 네. 입학을 앞둔 학부모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당부의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네, 그 학교는 우리 학교 밖에서 볼 때 학교라는 공간은 공부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곳,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한다. 잘할수록 무조건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 안에서 바라보는 아이들은 성적과 전혀 무관해요. 이 아이가 얼마나 학교 생활, 교실 생활에 편안하게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담임 선생님의 눈에서는 가장 관건이고, 이 아이가 한글을 읽고 못 읽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가 혼자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는가, 오고 가는 길에 실수하지 않는가, 그리고 자기가 먹어야 될 때 먹고 그 시간 안에 잘 먹고 치울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늦었어요. 지각할 수 있잖아요. 지각했을 때 다짜고짜 울기부터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본인도 속상하니까. 그쵸. 근데 운다고 해결되지 않는 맞아요. 이 현실을 아이가 좀 이제 느끼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선생님께 가서 내가 이거 하다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자리에 가서 앉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아이가 편안하게 될수록 학교가 편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무서울 일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되지 않는 아이들은 학교가 계속 무서운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글을 엄청 잘 읽고 막 벌써 구구단을 외우는 아이들인데도 학교를 무서워하고 가기 싫다고 해요. 그게 이제 혼자 계속 하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보통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글을 떼고 가냐, 네. 떼고 가지 않아도 되느냐. 네. 이게 굉장히 이제 되게 논쟁이거든요. 그래요? 어떤가요? 떼고 가야 될까요? 어떻게 교사 버전으로 가요? 엄마 버전으로 가요? 두 가지 다 알려주시면 참고 삼아서 취사 근데 선택하는 정말 거죠. 고민하시거든요. 네. 공교육 초등교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안 떼고 와도 됩니다. 하겠죠? 네. 네네네. 저희는 입학해서 국어 시간에 1학년 1학기 국어 시간에 충분히 한글을 학습할 시간이 있기 네. 때문에 네. 교육과정에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어머님 안 떼고 오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네. 저는 제 아이들 다 떼고 보냈고 제 조카들 다 떼라고 말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학교라는 네. 공간 자체가 이미 글씨로 이루어진 공간이에요. 그러네요. 학교 이름 보세요. 그렇죠. 네, 한글을 모르는 애들은 여기가 무슨 학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들어갔어요. 1층에 들어가면 한글을 안다라는 전제하에 모든 것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맞아요. 유치원은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학교는 화장실, 행정실, 교무실, 보건실, 이 팻말부터 다 한글이에요. 맞아요. 안 그래도 그 따뜻하고 막 예쁘고 막 그렇게 포근했던 유치원을 다니던 네. 아이가 큰 건물, 4층, 5층짜리 건물잖아요. 학교는 또 왜 좀 춥죠? 네네. 창기가 그냥 크고 오래된 학교도 되게 많고 네. 계단도 불친절해요. 모든 것들이 네. 다 아이한테 유치원 생활을 하던 아이한테는 조금 여기는 뭔가 불편하다라고 맞아요. 느껴지는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을 아이가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다녀야 되는데 물론 선생님이 줄을 세워서 다 안내를 해주시지만 아이가 만약에 혼자 화장실을 가보고 싶거나 갑작스러운 일로 혼자 방과 후 학교를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쵸. 학교 안을 다녀야 맞아요. 되는 경우에 글씨를 모르는 아이한테는 이곳이 되게 미로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겠어요. 예, 그래서 한글을 뗀다라는 걸 쓰기까지 똑부러지게 하는 것까지로 가시면 너무 힘들고요. 저는 읽고는 갑시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못 읽었는데 어떡하죠? 막 지금 한참 남았는데 이제 그럼 속성으로 학교 이름, 네. 필요한 것들만 네, 먼저. 내 이름, 그다음에 선생님이라는 글씨, 네. 그다음에 1학년 3반, 반이라는 아, 글씨, 네네네. 네, 보건실, 교장실, 교무실 네네. 이렇게 통문자로 요거라도 좀 익히고 가면 어. 좀 아이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네. 아 저거 나 알아 보건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좀 아이를 편안하게 그 학교 공간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네. 읽기 정도는 필요하다. 네. 네. 선생님 입장에서 좀 학부모님들께 조언해 줄 수 있는 좀 자기주도성이랄까? 그런 예를 들면 뭐 숙제나 준비물이나 학습을 좀 어느 정도까지 조금 아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을까 궁금해 하셨거든요. 네. 그냥 혼자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혼자 하는 걸로. 네. 저학년이어도요? 네, 네네네. 최대한. 정 못하면 언제든 달려가서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엄마면 참 좋아요.
그런데 혼자 할 수 있는 걸 굳이 도와준다거나 애가 해야 될 일을 굳이 대신해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다 도와주시는 것에 그러니까요. 너무 익숙해서 그렇구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반에 30명이 동시에 해달라고 막 사정을 그렇죠. 하는데 네네네.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선생님도 노력하지만 불가능한 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잘못 오해를 하면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혼자 하다 보면 우리 애는 방치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선생님들은 몇 년 동안 30명이 그 교실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최대한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학급을 운영하는 거에 정말 전문가시잖아요. 네네네. 이분들 눈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편안하게 즐겁게 씩씩하게 혼자 이렇게 도전하고 해내는 아이들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이 덜 가는 아이들. 그렇죠.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네, 1학년은 특히. 특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생일이 늦거나 그쵸. 발달이 느려서 특별한 그런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반에 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진짜. 그런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 실제로. 그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버거워하시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사실 또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가 되게 자기주도성 있게 내가 할 일을 스스로 하면 또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이야기 들으면서 난 또 뭘 더 해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됐네요. 아니, 최대한 좀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러니까요. 아이에게 맡기는 네,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습관을 그래서 이제 길러주고 저도 느린 애를 키우다 보니까 네. 다 해주고 싶고 하고 있는 거 보면 속이 터지고 그쵸. 또 제가 교사다 보니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이것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참으려고 저만의 어떤 멘트를 정해서 계속 그 멘트를 썼어요. 뭐. 애가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바로 얘기하죠. 엄마 이거 도와줘, 이거 해줘 그쵸.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만 더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엄마한테 다시 얘기해줘. 한 번만 더 해보고. 네, 이걸 거의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한 6학년 되니까 애가 엄마한테 이렇게 몰려다가 엄마 한 번만 더 해보고 엄마한테 얘기할게. 아니, 어차피 말해도 금방 안 도와주는 건 아니까. 근데 그게 아이의 주도성을 정말 많이 키워줬어요. 네. 네. 자기가 스스로 잘 할 수 있으면은 네. 뭐 별 걱정이 없긴 네. 하지만 시기가 지금 코로나여서 네. 학교 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우 관계라든가 어떤 학습 그 수준을 맞춰가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요. 교사셨고 지금 또 남편분이 교사이시기도 하니까요. 네. 코로나 시기에 교육 현장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가요? 첫 번째 가장 걱정하시는 거는 학습 결손 걱정 많이 하시죠. 네. 실제로 격차가 많이 커진 건 맞고 고학년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더 격차가 커진 것도 맞아요.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들이 지금 초등 시기에 교실에서 선생님께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이해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되게 많이 무조건 뒤처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사정은 다 비슷한 상황이고요. 이 시기에 어쩔 수 없이 집중하기 어려운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이 경험도 저는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큰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처음에는 이제 딴지를 엄청 많이 하죠. 네. 막 되게 심각한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데 애들이 자꾸 웃어요. 화면 안에서 그니까요. 딴 거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네. 켜놓고 네. 다른 행동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네. 너무 재밌어요. 네. 보면 막 눈이 막 웃고 있어요. 선생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였군요. 네, 그거를 하나하나 지적할 수 없기 때문에 혹은 다 웃고 있는데 전혀 못 웃고 있는 아이가 있다던가 네, 그게 이제 알잖아요. 아는데 아이들도 일단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는 거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화면 앞에 붙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아이들이 되게 큰 인내심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생각해요. 어른들도 못할 일이에요. 맞아요. 책상에 앉았고 요만한 화면 보고 앉아 있는 것 네, 자체가 네. 진짜. 그럼요.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강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줌에서 저희 어머님들을 만나 뵐 때가 많은데 좀 부산스러워요. 어른도 심지어. 아이고, 네. 뭐, 카메라 켰다, 껐다. 켜신 분도 몇 분 안 되시는 데다가 어른한테도 힘든 과정인데 아이들이 그만큼 해내고 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막 천불이 나죠. 그쵸. 못마땅해. 너무 못마땅한데
그거 지적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네. 그리고 아이도 자기가 잘하지 않았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 긴 시간 4교시, 5교시를 버티고 끝났잖아요. 그럼 수고했다고 한번 먼저 해주셔야죠. 네.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야죠. 아, 나 딴짓했는데 엄마가 수고했다고 하네. 네. 사실 알고 있거든. 네, 네. 이제 그러면서 아이도 조금 시행착오를 겪는 가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결손은 어쨌든 지금 불안하시면 무조건 국영수예요. 우리 아이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좀 등교 일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면 국영수를 탄탄하게 만드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크게 뒤처질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걱정하시는 게 사회성이에요. 네, 그쵸. 친구들 간의 맞아, 관계, 맞아. 그렇죠.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매일매일 등교를 하고 교실 안에서 맨날 지지고 볶는다고 해서 사회성이 되게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요. 사회성이라는 건요,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이들이 뭐 학교를 가기만 하면 사회성이 해결이 되고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기 때문에 사회성이 너무나 나빠져. 문제가 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굉장히 극단적인 사고고. 제가 경험한 많은 아이들과 또 그 아이들을 겪으면서 그 어머님들을 다 뵙잖아요. 저 때만 해도 학부모 상담을 하면 방문 상담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모든 어머님들을 다 뵐 수가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나름 공통점이라고 느낀 건 뭐냐면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굉장히 무난하게 힘들지 않게 지내더라. 그 관계에서 자기가 자신감을 얻고 아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대답하는 거구나, 이렇게 조율하는 거구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걸 경험했던 아이들은 그 모든 사회성의 기술들을 친구들 안에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못 다니고 뭐 유치원 못 가서 사회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불안하시다면 이 시기를 기회로 삼으세요. 부모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 기회. 그러면 얘는 이제 나가서 누구랑 만나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아이가 맺는 관계, 가장 1번이자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잖아요. 이게 출발이에요. 이게 잘 돼 있는 아이들이 나가서도 네, 가능해져요. 알겠습니다. 깨어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많이 제 생각이 좀 많이 전환되는 느낌이 드네요. 그 초등학교 시절에 선행학습 네. 안 시키기에는 걱정이고 또 현실적으로 많이 시키기엔 또 어려움이 있으신 부모님들도 있고 이게 가정마다 상황이 맞아요.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 좀 적절한 선행의 어떤 좀 기준이라면 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본인도 굉장히 하고 싶다라는 의욕을 보이는 아이들을 굳이 선행학습이 안 좋으니까 하면서 누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아이들은 한 학년에 한 명 정도 돼요. 많지 않죠. 많지 않아요. 우리 애는 아니일 거예요. 저희 애들. 저희도 없어요. 네. 어떤 성취를 보일 수 있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면 선행을 안 하는 게 득이 돼요. 뭐가 더 유리한가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한테 선행이 유리하면 선행을 시켜야죠. 근데 선행이 불리한데 선행을 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아이를 잘 보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 한 3, 4학년 정도 될 때까지도 꾸준히 계속 공부에 관심을 보이고 단원 평가를 무리 없이 쭉 계속 잘 보고 아이가 또 계속 더 배우고 싶어하고 공부에 대해서 흥미가 많다. 얘가 새로운 걸 알았을 때 그걸 막 아는 걸 내색하고 싶어서 막 움찔움찔한다. 그러면 얘는 새로운 걸 계속 넣어주는 게 맞는 거고 새로운 게 들어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나는 잘 못 풀겠는데 왜 자꾸 더 어려운 걸 풀으라고 하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괴감에 빠지는 아이들한테 계속 새로운 걸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이제 아이를 좀 잘 관찰하라는 맞아요, 말씀이 맞아요. 좀 굉장히 그 이야기를 그쵸, 관통하는 주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내 들어요. 아이를 잘 알아야 네. 학교 생활이든 뭐 네. 공부든 맞아요. 뭐든지 잘 네. 해낼 수 있는 거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방학인데 사실 방학이라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없는 시기여서 이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내면 잘 보낼까요? 코로나에 대해서 원칙이라는 거, 네. 약간 그런 가이드라인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으면 된다. 이런 맞아요. 뜻이에요. 네, 지혜롭게 좀 계획을 짜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들과 낯선 곳에 가서 2밤, 3밤 정도 이렇게 지내보는 거,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느 지역으로 갈 건데 숙소 정도까지는 정해요. 부모님이 정해준 상태에서 그 동네에 맛집이 있거나 그 동네에 갈 만한 곳이 있는지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보자. 네. 아예 제시 네, 제안을 검색 하는 찬스를 거군요. 아이들한테 주는 네네네. 거죠. 저희는 아. 이제 초등 고학년 정도부터는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여행을 경주로 가자. 그러면 경주에 맛집 하나씩 자기 먹고 싶은 거 찾고 그다음에 꼭 가고 싶은 곳 하나씩 찾고 그럼 그것들을 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코스를 짜는 거죠. 좋네요. 네, 이런 것들을 하면 아이들이 좀 예전에는 막 뒷자리에서 막 게임만 하고 그치. 뭐 내려 이러면 내려가지고 막 먹기만 하고 막 이러더니 본인이 검색해서 찾아낸 식당을 온 가족이 가서 맛있다고 했을 때 그 기쁨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아이들이 같이 해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건 저학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운동, 칭찬, 독서 이 세 가지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던데 네. 이유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추가로? 이게 네. 엄마들이 애 잠들고 나서 자꾸 눈물 짓는 이유가 깨 있을 때 이제 독서를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이 독설이 왜 나오냐면 피곤해서 나와요. 왜 친절은 체력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애한테 친절했던 날은 애가 자면 쿨하게 떠날 수 있어요. 애 방을. 근데 애한테 불친절했던 날은 떠나질 못해요. 부여잡고 자꾸 막 쓰다듬어. 근데 애가 별로 안 좋아요. 볼을 만져주면서 미안하다. 네, 깨 있을 때 잘하려면 엄마의 체력 너무 중요하고, 네, 엄마가 너무 지나치게 피곤해 있는 상태가 위험해요. 네. 일단 몸이 건강해야 돼요. 지나치게 피곤하면 안 되고, 왜 우리 피곤하면 까칠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잠 못 잔 날 애한테 소리 되게 많이 지르잖아요. 네, 잠도 적당히 주무셔 줘야 되고요. 그리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어요. 몸의 건강을 신경 쓰다 보면 정신도 많이 좋아져요. 진짜 저는 이제 우울증을 오래 알아봤던 엄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너무 잘 좀 이해가 되는데 몸과 마음을 다 추스리고 그런 다음에 애가 깨 있을 때 칭찬을 막 날리세요. 예쁘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잘했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잘 때 울지 않죠. 네. 충분히 사랑해 줬거든. 칭찬해 떳떳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갑이 돼요. 얼른 근데- 들어가 자. 혼자 자. 네, 갑질을 할 수 있는데 막 내가 독서를 뿜은 날은 이제 내가 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애한테- 종일. 애한테 늘 미안하고 소리 지르고 출근하고 애 이렇게 등교시키고 난 날은 이제 내가 하루 종일 그냥 종 같은 사람이 되는 그러지 말자고요. 네, 갑질을 하기 위해서 체력부터. 당당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네, 그 세 가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 말씀이었군요.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오늘 밤 아이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네, 네. 선생님 좀 말씀 인사해 주실까요? 네, 깨 있을 때 잘합시다. 감사합니다.